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8번째 시간으로 취득세율을 정리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용도,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세율이며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그리고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 다르다. 어떤 것을 취득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표준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세율이며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지역,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관계없이 동일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그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상승계 취득은 화면을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취득세율은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우선 주택을 유상승계에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매를 이제 연상을 해주시고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세율이 나오는데 지금 작년에 70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지금 세율이 바뀌었거든요. 취득세율이. 그래서 70대책 이전과 70대책 이후로 나눠 볼 것이고, 일단,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요.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율은, 70대책 이전으로는, 4주택 이상일 때만 4%, 그리고 1, 2, 3주택, 주택수가 1주택부터 3주택은 전부 다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요. 6억 원 이하면 1%, 그리고 9억 원 초과이면 3%, 그래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에는 1% 초과 3% 미만이 되겠죠. 이렇게 식이 있긴 있는데 이 식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1부터 3 사이에 퍼센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0대책 이전에는 3주택까지는 1%에서 3% 사이에 들어가 있고 4주택이 되어야 4%였었습니다. 요 4%도 이제 2020년 1월부터였는데 그전에는 또 요것만이었겠죠. 근데 이제 4주택은 4%, 여기까지가 70, 작년에 70대책 이전이고 70대책 이후로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과 조정지역 외에 그 지역에 따라서도 퍼센트가 다르고 주택수를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주택은 1에서 3%, 요거입니다.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 초과하면 3%, 그 사이면은 그 사이. 그래서 1주택이면 1에서 3%인데 2주택이면 8%로 아주 크게 뜹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3주택이나 4주택이나 어쨌든 3주택부터는 그냥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12%고요. 8주택에서 또 이렇게 띄어버리죠. 그래서 1에서 3, 그리고 8, 그리고 12, 12 이렇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 8, 12, 12 주택수에 따라 다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외라면 요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을 적용합니다. 2주택까지는 1에서 3을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70대책 이후에 이 퍼센테이지를 외워야겠죠.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지역 외에서 주택수에 따라서 퍼센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대책 이후에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법인은 무조건 12%.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있죠. 일시적 2주택자는 1에서 3%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려면은 반드시 하나를 팔아서, 그러니까 먼저 것을 팔아가지고서 다시 1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9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내에 매도해야 되고
조정지역 외에는 3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해야 되고, 다음에 매도 시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는 1에서 3%이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이고,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들은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예, 이것은 좀 드물죠. 그렇다고 뭐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유상 승계인 주택에 대해서 예,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유상 승계 중에서 농지다. 예, 뭐 그냥 매매라고 치고요. 농지를 샀다. 그러면은 3%입니다. 예, 근데 지방세는 100분의 3으로 안 쓰고 1000분의 30으로 쓰죠. 그래서 그냥 가로 안에는 그렇게 썼고, 저는 이걸로 퍼센트로 외우는 게 편해서 퍼센트를 그냥 퍼센트 위주로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에는 1000분의 30으로 나와 있고 3%다. 예, 농지를 유상 취득할 때는 3%다. 이렇게 하시고, 주택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다. 예, 뭐 상과 같은 다른 주택 외 농지 외에는 4%입니다. 4%. 자, 다음에 상속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무상이죠. 상속이다. 그럼 2.8%고요. 농지는 그러니까 상속을 농지로 받았다. 농지는 2.3%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는 3.5%입니다. 그런데 증여 중에서 비영리 사업자는 2.8%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70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시는 12%가 되겠습니다. 여기 증여 나옵니다. 증여. 지금 여기서는 유상의 주택이었고, 여기는 무상 중에서 증여 할 때의 그 주택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이라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며 직계 좀비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그냥 3.5%. 예, 기본 증여 기본 3.5%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5% 그냥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며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3.5%. 그렇지 않다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라면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2.8%가 되겠습니다. 원시 취득, 내가 건물을 지었다거나 그럴 때 그렇게 취득하는 경우는 2.8%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개수해가지고서 면적이 증가했다. 이럴 때도 원시 취득으로 보거든요. 그때도 역시 2.8%가 되겠습니다. 개수로 인한 면적 증가도 2.8%. 다음에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분할, 지분 이전 같은 경우는 2.3%가 되겠습니다. 2.3%. 그리고 유산,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고요.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4%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를 그 이후에 최초로 취득할 때는 4%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례세율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표준세율 아니고 취득 유형에 따라서 1 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1번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말하는데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뜻이에요. 2%. 2%를 뺀다 이런 건데, 이것은 쉽게 그냥 취득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취득세율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등록면허세만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만 과세를 하는데 언제 그러느냐? 형식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원래부터 내 거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상은 원래부터 내 거였고 이제 형식을 거쳐서 등기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등기하는 비용만 받게 된다. 받겠다 이런 거죠. 형식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액션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등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예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겁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의 매수자의 취득,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그러니까 환매 등기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취득세는 그 재산의 증거라든지 그런 거를 재산의 증가. 예, 재산이 증가하면 뭐 세금을 낸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원래 내 거였다가 다른 사람한테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의 증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 안 문다는 거예요. 취득세 안 냅니다. 등기등록세. 다시 나한테로 와야 되니까 우선 와야 되니까 등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증가가 아니다 이거죠. 재산상의 증가가 아니다. 그래서 등기세만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을 뺀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거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 다음에 하나다 그랬어요. 1가구 1주택의 취득, 예, 고급주택 말고 1가구 1주택의 취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주택자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그 주택을 상속받은, 그래서 이제야 1주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받는 건데 예, 뭐 실제상 나한테 올 거였죠. 나한테 올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록세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내내 농사를 지어 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위에도 결국 위에도 이것도 상속이었죠. 이것도 상속인데 그런 경우에는 등기등록세만 받는 거죠. 등록면허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빼기 2, 예, 표준세율 빼기 2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환매등기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서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또는 농지를 부모님께 상속받아서 농지를 취득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몇 개가 더 있는데 화면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7번까지 아직도 표준세율 빼기 중과기준세율 2%. 예, 표준세율 빼기 2% 다시 말해서 등기만 하겠다. 예, 등기만 하겠다. 무엇이 있냐 하면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예, 법인이 합병하면 명의만 등록이 되는 거고, 명의만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등기에 올라가는 거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이 아니라 등기만 한다. 명의만 변경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분할,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게 지금 공유물이었어요. 이 자체가 공유물인데 이 덩어리 중에서 3분의 2는 A고 3분의 1은 뭐 B다. 소유가 이랬다면 실제로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잘라서 이쪽 부분은 이쪽 대지를 A가 갖는다. 3분의 2만큼을 A가 갖는다. 이쪽 대지 부분을 뭐 3분의 1만큼을 B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원래부터 내 거였죠. 이 부분, 이 토지의 3분의 1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자를 때 등기만 하면 되겠죠. 그럴 때 표준 빼기 중과세율 2%가 되는 거고,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은 그냥 완전 장소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전 그럼 보통 한옥이 생각나는데, 그거 해체해가지고서 다른 곳에다가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건물이 내 거였고 장소만 이동하는 거니까 이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이 특례세율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초과 가액은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초과 가액은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으로 봐서 뭐 따로 될 것이고, 지금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등기 등록만 해야 되니까 등록 면허세만 받겠다 이런 거고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것도 원래부터 내 거였죠. 부부가 뭐 공동으로 일군 재산은 공동 소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혼 전에는 뭐 함께 사는 한 공동체로서 뭐 남편 명의로 있었더라도 그 중에 반은 아내 거 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역시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이제 서류상 명의가 들어가겠죠. 아내 명의도 새로. 그럴 때 이제 이 등록 면허세만 받는 이 특례세율 적용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예를 들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표준세율 빼기 2를 하는 이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2% 취득세만 적용한다 그런 거죠. 이것은 형식상 실제상 원래 내 거였습니다. 원래 내 건데 자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그 부분은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 물린다. 이번에 그러니까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형식상 실제상 모두 내 거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고 취득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다거나 이런 거죠.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면 이곳은 이제 취득세만 부과하겠다 이런 거고, 간주 취득 등,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본인 소유였던 부분으로 새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없이 예전에 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다가 기억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산 가치의 증가. 자, 개수로 인한 취득.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 취득이고요. 조금 전 화면에서 봤습니다. 면적에 증가하면 원시 취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이제 2%만 적용해서 취득세 과세하는 거고,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여기 중과기준세 취득세 2% 적용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과세 대상 물건, 그러니까 선박 같은 그것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연부 취득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고,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도 취득 중과기준세율 2%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중과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것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예, 여기서는 묘지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묘지는 2%입니다. 중과기준세율 2%. 그리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건데 1년을 넘어가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에 어쨌든 임시건축물이라서 나중에 허물 거기 때문에 등기 등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취득세만, 그러니까 2%만 과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중과세율입니다. 아까 표준세율이 있었고, 특례세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표준세율 안 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뭐 5줄이 있는데요. 종류는 3개입니다. 종류는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입니다. 이거 2개가 같고요. 요거 2개가 같아요. 자, 사치성 재산.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면 표준세율 더하기 8입니다. 표준세율 더하기 8은 제가 외우려고 이렇게 쓴 거고, 지방세법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세율 더하기 2%의 4배. 예, 그러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뭐 한다, 곱해서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길고요. 그냥 외우기는 표준 세율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외우고,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이건 이제 같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과세 물건의 취득,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표준세율 더하기 4입니다. 똑같죠? 표준세율 더하기 4. 그래서 표준세율 더하기 2%의 2배, 이런 뜻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2%의 2배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도시 내입니다. 대도시 내에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아니면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표준세율의 3배에다가 4를 뺍니다. 표준세율의 3배에다가 2%의 2배를 뺍니다. 외우기는 이걸 외울 거예요. 저는 표준세율의 3배, 3배를 하고 거기다가 4를 뺍니다. 거기에서 4를 뺍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나오면 표준세율 더하기 4, 대도시 나오면은 표준세율의 3, 곱해서 빼기 4 하고, 사치성 재산이면 표준세율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더하기 8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의 4배, 표준세율 더하기 8.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이거 2%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죠. 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더해줍니다.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한다. 요거는 지금 꼼수를 쓰는데 그것을 안 봐주겠다 이런 거죠.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해도 적용한다.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해도 적용한다. 똑같이 이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장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은 주택으로 생겼어요. 주택처럼 주택으로 생겼는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휴양 피서 놀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만약에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더하기 8 이렇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아니죠. 제외하죠. 그래서 별장은 그렇고,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를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확인되면 오케이인데,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별장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보겠습니다.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에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그 토지상의 임목, 여기 임목까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시설을 증설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 경우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은 정확히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인데, 카지노, 자동 도박기, 파친코 같은 거, 그리고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욕실 등을 부설한 고급 미용실, 무도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같은 것을 고급 오락장이라고 합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예, 상속 및 실종은 6개월, 상속이며 해외 거주는 9개월이죠. 이때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 그 9개월 이내 아니면 6개월 이내에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 및 실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상속 및 실종의 경우에는 바꾸면, 그쵸? 6개월 아니면 9개월 이내에 바꾸면 들어가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고급 선박,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요.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은 실거래가는 10억 정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과세 하고요. 고급 주택을 보겠습니다. 고급 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고급 주택으로 보는데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 상속 실종은 6개월, 상속이며 해외 거주는 9개월. 이 내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쵸? 바꾸면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독주택의 기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면 이제 단독주택이 된다. 이런 겁니다. 복잡하고 숫자도 많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면서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면 단독주택에서 이제 그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 1구의 건축물의 이제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66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 대지면적이 662네요. 이거는 위에 기억은 연면적이 331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뒤로는 똑같습니다.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취득 당시 6억 원.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취득 당시 6억 원. 이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1구의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예, 적재하중 200kg 이하 소형 말고요. 그런 건 말고 200kg 이상이 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이면서 6억 원을 초과한다. 이래도 역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화면이 조금 잘렸으니까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1구의 건축물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이든지 수영장 중 하나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 복층형은 274,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전부 다 6억 원이네요. 시가 표준액 6억 원, 6억 원, 6억 원, 시가 표준액 6억 원인데, 뭐, 연면적이 331, 대지면적이 662,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영장 중 하나. 그쵸?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245,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는 조금 외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아직은 못 외우고 있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법 8번째 영상이었어요. 취득세율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